여러분, 네일 그랜마를 사랑해주세요. 네일이 좋아 네일로 빛나는 샤이니스트의 채널 네일 그랜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제자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모신 제자는 포크 아트를 너무너무 특별하게 잘하는 제자를 모셨어요. 자, 혜주야, 자기소개를 좀 해볼까? 안녕하세요. 정화예술대학교에 겸임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김혜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짧게 자기소개를 했는데 먼저 교육 경력이 굉장히 길어요. 학생들을 가르쳤던 시간들이 아주 길고요. 몇 년이지? 말하기 조금 나이가 나와서 괜찮아 말해. 25년 정도 된 것 네, 같아요. 너가 나이를 얘기하면 내 나이도 얘기하는 거니까 25년 학생을 가르쳤던 경력이 있고요. 지금은 여기저기 학교에서 강사도 하고 겸임도 했다가 정화예술대학교 네. 에서 지금 겸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혜주 제자가 아주 잘하는 거는 아주 예술적인 그 요소를 다 넣은 핸드 페인팅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포크 아트는 완전 따봉이에요. 포크 아트에 대한 모든 기법, 아주 세심한 기법까지 완벽하게 통달한 그런 기술을 갖고 계신답니다. 그러니 어떻게 제가 소개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혜주가 우리들에게 알려줄 포크 아트 기법, 이하 등등 이런 것들을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학생들에게 기술을 알려주다 보니까 포크아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포크아트란 무엇인가를 역사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제가 느끼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포크아트의 시작은 굉장히 부유한 중세 유럽 귀족층들이 시작을 했어요. 영화를 보시면 중세시대에 그 뒤에 벽화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또는 벽지 같은 느낌의 예, 그런 어떤 꽃 패턴이나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벽지를 그렇게 직접 그려놓는 방법을 쓴 거거든요. 또는 가구에도 굉장히 그림들이 되게 많이 그려져 있어서 예, 유럽 고가구들 보면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맞아, 되게 거예요. 풍부해.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되게 멋있고 되게 깊이감이 있잖아요. 맞아. 그걸 그리던 게 이제 시작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그냥 서민층에도 예, 어떤 한 화가의 희생정신이 제가 보기엔 시작되지 않았을까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기쁨을 누려라. 네, 그래서 이 포크아트를 근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서민들이 어떻게 다 재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탁본이라는 거 아세요? 왜 그대로 그 그림을 따라 그리게끔 본을 떠서 그 본을 전달을 해주면 그 본을 가지고 그 서민들도 자기가 그리고 싶은 가구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재주가 없어도. 네.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이 포크아트는요, 기법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그 기법대로 그리기만 하면 그 귀족들과 그 엄청난 화가들이 그렸던 그 느낌을 탁본으로 따라할 수 있는 기능이네.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을 손톱으로 접목시키면 어떤 장점이 생기겠어요? 기법이니까 룰이 생기지 않겠어? 그쵸. 그래서 그냥 그림 그려봐 그러면 학생들 너무 힘들어하죠. 맞아, 어려워. 내가 뭐 화가도 아닌데. 네. 저도 화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법을 알려주니까 연습을 통해서 그것을 도장 찍듯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기법만 배우면 되는 거야? 그런데 더 좋은 건 반복해서 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꽃을 하나를 배우면 그것을 10개? 네. 계속 10개니까 그릴 수 10개. 네일아트의 포크아트를 접목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없네. 자, 또 하나의 장점이 생겨요. 뭔데? 속도요. 똑같은 걸 계속 그리니까 속도가 엄청 네. 빨라지구나. 우리가 회화적인 표현을 쓰다가 보면 하나하나 그리는데 사실 캐릭터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오래 걸려. 예, 죽죠.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샵에선 정말 네,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 그런데 이 포크아트는 배울 때는 조금 연습이 필요한 건 맞는데 그 연습을 통해서 내가 습득만 해놓으면 어느 공간이건 어디에건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포크아트를 생각하면 그 기법만 이용하다 보면 꼭 흔한
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이용할 수 있다고 네. 너가 항상 나한테 말했었잖아. 네. 제가 그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네. 여러분 얼마나 우리 행복해요. 뭔지는 안 알려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이 엄청난 기법, 요령, 룰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적용하기 좋도록 우리 혜주가 여러분들에게 노하우를 완전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죠? 네. 그러면 우리 먼저 그 엄청난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함께 초청드릴까? 네. 여러분 초청합니다. 초청합니다. 자, 혜주야 우리 아트를 시작해볼까? 네. 우리 뭐부터 할까? 포카트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브러쉬 명칭에 대해서 살짝 한 번만 짚고 넘어가야 제가 설명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서요. 브러쉬 명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총 4개의 브러쉬를 꺼내놨는데요. 납작하고 네모난 브러쉬 명칭은 선생님은 뭐라고 아세요? 플랫 브러쉬? 예, 맞아요. 그래서 이 명칭은 대체적으로 바르게 플랫 또는 뭐 평면 이렇게 명칭을 많이 쓰죠. 또는 스퀘어라고 많이 쓰는데 가장 바른 말은 플랫이라는 명칭을 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플랫 명칭은 제대로 다 알고 있는데 이 브러쉬의 모양이 이제 문제가 돼요. 여기 보시면 플랫하고 되게 동일하게 생긴 것 같은데 끝 모양이 살짝 동그랗죠. 그리고 약간 오벌 모양이야. 네, 그래서 보통 오발 브러쉬라고 많이 해요. 예, 그것도 참 좋은 명칭인데 잘못된 명칭을 조금 쓸 때가 있어서 그걸 조금만 수정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부르면 좋아? 저렇게 생긴 거? 예, 이 브러쉬의 정식 명칭은 필벗이라고 합니다. 필벗 네. 브러쉬. 예, 그런데 오발 브러쉬라고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문제가 되는 명칭이 하나 있어요. 라운드 브러쉬라고도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아이를 라운드 브러쉬라고 하냐면 플랫과 필벗 브러쉬는 납작한 형태로 되어 있죠. 납작해요. 네, 그런데 이 브러쉬를 보시면 둥그래요. 예, 여기 둥그렇죠. 여기가 둥그렇기 때문에 원통형 브러쉬. 네, 원통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브러쉬가 라운드 브러쉬예요. 그래. 예, 그래서 외국 분들과 대화할 일이 만약에 생긴다면 라운드 브러쉬 주세요라고 하면 이 브러쉬를 절대 주실 수가 없어요. 예, 이 브러쉬를 라운드 브러쉬라고 해야지 바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이걸 환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어렵다. 얇은 건 세필이라고도 해요. 세필은 많이 들어봐서 네. 푸는데 환필 네. 이거 어렵네. 세필의 특징 또는 환필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요. 이 라운드 브러쉬를 보시면요. 끝의 두께와 이 끝의 두께를 보시면 달라. 네. 점점 가늘어졌어. 네, 맞아요. 이런 것을 라운드 브러쉬, 환필, 세필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고요. 라이너 브러쉬를 보시면 시작점과 끝점의 두께가 완벽하진 않아도 조금 많이 비슷한 편이죠. 브러쉬 숱의 숫자가 네. 똑같다는 이야기니?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생긴 형태를 라이너 브러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께가 비슷한 예, 거. 가끔 가다가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라이너 브러쉬와 라운드 브러쉬를 조금 헷갈려 하는 경향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예,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라운드 브러쉬와 라이너 브러쉬를 이렇게 같이 놓고 볼까요? 네. 길이하고는 별로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 라이너 브러쉬에도 숏 라이너 뭐 이렇게 명칭을 써서 뭐 짧은 롱 아이도 라이너, 배우시- 미들 라이너.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께를 보시면 이 시작점의 두께와 끝 두께가 라운드 브러쉬 같은 경우는 확연히 차이가 있죠. 확연히 차이가 예, 있어. 그러나 라이너 브러쉬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지 않죠. 그러네요. 그래서 라이너는 선을 긋기에 좋고요. 네. 얘는 두꺼운 선과 얇은 선을 한 번에 표현할 때 주로 사용을 해요. 네, 이해가 됩니다. 네, 제가 기법을 얘기할 때 어떻게 다른 표현을 쓸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조금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실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카트는 크게 스트록, 로딩이라는 것을 잘 아시기만 해도 크게 쓰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트록과 로딩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딩은 물감을 묻히는 방법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해요. 조용히 들을게요. 이거는 그냥 평범한 아크릴 물감이고요. 네. 화방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아크릴 물감이에요. 네.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는 저는 주로 아크릴 물감을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핑크빛 그 종이 뭐야? 아, 이거요. 제가 만드는 일회용 팔레트인데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 듣고 싶으세요? 네. 아, 젖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크릴 물감의 특징은 되게 공기 중에 쉽게 건조되는 특징이 있어요. 아, 그렇지. 네, 그래서 우리가 1분, 2분 쓸 거면 상관이 없는데요. 30분, 40분씩 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팔레트 안에서도 물감이 굳어버리는구나. 그래서 부직포 행주 아세요? 알지. 네, 예, 그거를 우리가 집에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있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맞아. 예, 그 부직포 행주에 물을 충분히 적신 뒤에 주방용품 중에 종이 호일이라고도 아시죠? 그 종이 호일을 감싸 놓은 거예요. 근데 종이 호일이 신기하게 지금 보시면 제가 맨질맨질하네. 네, 그리고 물이 전혀 묻어 나오지 않죠. 근데 수분감은 있어요. 아, 그래. 기가 막히다. 그래서 이렇게 쌓아놓으면요, 물감이 굳는 속도를 훨씬 늦출 수가 있는 거예요. 굿 아이디어네. 그러면 네. 부직포 행주와 종이 호일. 종이 호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보통 물감을 묻힐 때 어떻게 묻히시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묻히시죠? 보통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나는 그냥 원래 이랬는데 포카트에서는 이 묻히는 방법도 명칭이 있어요. 전체를 묻히니까 우리 전체 칠하는 컬러를 풀 컬러링. 네. 풀 컬러링. 얘도 풀 로딩이라고 해요. 풀 로딩. 네. 그러면 전체 묻히면 어떻게 되죠? 면이 생기죠. 네, 맞아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죠. 풀 로딩입니다. 네. 그래서 면을 채울 때 한 가지 컬러를 전체적으로 채우는 것을 풀 로딩이라고 해요. 네. 다음은 사이드 로딩이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뭔가 딱 느낌이 오죠? 한쪽에만 물감을 묻히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브러쉬, 이 면을 보시면 이 면에서 브러쉬를 완전히 세우세요. 그 세운 면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래서 반만 찍으세요. 찍었죠? 네. 자, 다시 가지고 올게요. 자, 오, 사이드면 묻었어요. 네, 한쪽 면만 묻었어요. 묻었죠. 그런데 삼각형으로. 네, 그리고 앞뒷면이 똑같이 묻었죠. 네. 네. 꼭 찍었으니까. 네, 이걸 그대로 가서 이렇게 네. 칠하면 이거 뭐지? 어설퍼.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쪽 면은 진하고 한쪽 면은 흐리게 그라데이션을 시킬 거거든요. 네네네. 그게 사이드 로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인트는 한 가지 색상으로 그라데이션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이용하면 젤 그라데이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다시 찍어서 어떻게 바로 갖고 가지 마시고 팔레트에 이렇게 앞뒷면을 먹여주는구나. 네,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 아. 문질러 주세요. 그러면 보이시나요? 한쪽은 양이 많고요. 네. 색으로 보지 마시고 손으로 조금 볼까요? 이쪽 가운데 쪽은 조금 진한 흰색이 보이고 네. 점점 애가 사라지고 있죠. 흰색이. 각 사이드로는 흰색이 사라지고 있네요. 네,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건 그냥 물인데 네. 종이는 물을 좀 먹잖아요. 네. 그래서 살짝 물을 조금만 물감처럼 네. 찍어 갖고 올게요. 그러면 찍어서. 살짝 부드러워졌겠죠? 네. 네, 그래서 눌러주고 오, 그라데이션이 그냥 되는데? 오. 어때요? 그라데이션 네, 됐습니다. 시작점을 보시면 분명한 선이 있어요. 네, 경계선이 있지만 끝나는 점은요. 점점 그라데이션이 네. 됐어요. 이게 사이드 로딩이에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네, 이걸 손톱 끝에다 그대로 올리시면 그라데이션이에요. 그라데이션 되는 컬러 거예요. 그라데이션?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더블 로딩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사이드 로딩을 한쪽에만 묻혔다면 상상이 되시죠? 네. 반대편은 다른 색깔을 또 묻히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짠. 한쪽은 흰색, 한쪽은 푸른색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처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대로 문질러주는 거예요. 네. 문질러줬더니 가운데 살짝 구멍이 생겼네요. 네. 그러면 물을 좀 물을 살짝 섞어서, 그리고 양이 파란색이 조금 적은 듯해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금 추가? 네, 추가해서 오. 다시 문질러주고. 예술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되게 중요해요. 대충 해서 갖고 가면 당연히 안 나오겠죠. 네네. 선이 딱 네. 구분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라데이션을 완벽하게 만들어가서 아, 공이 좀 들어가겠네요. 네, 한 번 작업해 놓으면 이 양을 계속 다 쓸 때까지 찍어만 가면 되죠. 자, 여기다 옮겨 볼게요. 네. 더블 로딩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오, 그라데이션 되고 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문질러 볼까요? 네. 파란색과 흰색이 경계선이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죠. 네. 이게 더블 로딩입니다.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티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요? 네, 우리 풀로딩 했었죠? 네네. 예, 전체적으로 브러쉬에 잘 묻혀주시는데 여기서 네. 포인트는 많이 묻히지 마시고 네. 예, 적은 양을 전체적으로 묻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 끝 티핑
뭔가 찍어야 될 것 같죠? 핑 딱 찍으세요. 네, 끝에만 찍었습니다. 찍었어요. 네. 자, 그리고는 여기다 문지르지 않고 네. 그대로 여기서 눌러서 당겨 볼게요. 음. 뭔가 모르게 자연스럽게 색상이 자기가 섞여 있어요. 네. 이거는 약간 의도치 않게 양을 내가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살짝 이런 식으로 뭔가 두 가지 색깔 네. 이래저래 섞어서 네. 쓸 때는 티핑 기법이 좋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네. 느낌이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티핑 음. 기법도 알아놓으시면 좋죠. 네, 여러분들 많이 활용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보신 이것을 로딩이라고 해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로딩을 배웠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트로크를 알려드릴게요. 스트로크를 뭐라고 할까요? 스트로크는 선인데 힘을 줬다 뺐다 하면서 강약을 주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분 모양의 붓이 가는 길에 따라서 모양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구나. 들어선 잘 모르실걸요? 그죠? 그냥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트로크를 할 때는 아까 배웠던 로딩 기법을 같이 이용하셔야 되는데 풀로딩을 로딩 하셔도 시작할까요? 되고 더블 로딩 하셔도 되고 사이드 로딩 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건 C 스트로크이거든요. 우선 사이드 로딩으로 해서 C 스트로크, C라고 쓰시면 돼요. 수평으로 브러쉬를 잡고 그대로 브러쉬를 돌리지 마시고 그냥 정말로 그대로 움직이시면 돼요. 음영이 딱 생겼어. 네, 그러면서 우리 프렌치 쉐입 잡을 때도 굉장히 좋겠죠. 정말 너무 네, 예쁘네. 이게 C 스트로크예요. 자, 똑같이 C를 C 스트로크? 그대로 그려볼게요. 놓고 수평으로 놨어요. 네. 브러쉬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정말 그대로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랬더니 더블 로딩으로 하는 C 스트로크 풍부해졌습니다. 네, 됐죠. 네. 예, 당연히 풀 로딩도 되겠죠. 네. 네, 그 다음에 S 스트로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더블 로딩을 해서 S자를 그릴 건데 네. C 스트로크가 달리 브러쉬를 45도로 잡을게요. 아, 그래? 네, 그리고는 S를 그대로 그려볼 거예요. 45도로 S를 45도? 예, 힘을 뺐다가 제가 살짝 누를 거예요. 눌렀어. 예, 그대로 사선으로 잡았다가 반대편으로 살짝 눌렀다가 오, 다시 뺄 거예요. 웨이브 머리 파마한 네,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이건 어느 때 많이 쓰냐면요. 레이스 그릴 때. 너무 예쁘다. 네, 커튼 레이스 같은 거 아니면은 프릴이라고 하죠. 음. 네, 그거 그릴 때 한 번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한 있답니다. 번만 더 해봐.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웨이브 크게요. 음. 네, 와, 진짜 예쁘다. 정말 이 기법으로 별거 다 그리겠다. 그렇죠. 별거 안 했는데 음영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되죠. 색깔 다양하게 쓸 수 있고. 아, 그럼요. 너무 예쁠 것 같아. 이번에는 립 스트로크를 알려드릴 건데 나뭇잎 스트로크예요. 그래서 나뭇잎 모양으로 하는데 두 가지 브러쉬를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플랫 브러쉬와 필버 브러쉬를 이용해서 하는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더블 로딩 하셔서 네. 립 스트로크가 제가 봤을 땐 가장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네, 조금 잘 보셔야 해요. 네. 각도를 90도 각도로 브러쉬를 잡았고요. 올라갈 때는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죠. 뭔지 모르겠어요. 네, 강약이 없어서 그래요. 음. 네, 강약을 줘서 그대로 들어갈 건데 이번에는 살짝 눌렀다가 눌렀다가 뺄게요. 아, 어때요? 잎이 네, 됐습니다. 지금 이 방법 각도는 그대로 들어갔는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다른 거는 이거는 강약을 좀 준 것 뿐이에요. 약강약이네요. 네, 그런데 네. 필버 브러쉬를 이용하면 느낌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네. 브러쉬 끝이 둥글기 때문에 조금 더 둥근 모양의 나뭇잎 모양이 나와요. 네. 90도로 잡고 네. 사선으로 올라갈 거라고 했죠. 네. 그대로 가볼게요. 네. 자, 얘도 강약으로 우선 앉아볼게요. 그대로 올라가 볼게요. 또 아무것도 아니야. 네, 그렇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네, 아닙니다. 다시 강약을 줘보겠습니다. 네. 그대로 들어갑니다. 사랑스러워. 네. 너무 사랑스러운 자. 이파리야. 자, 여기 가지 하나 그냥 툭 한번 그어볼까요? 예, 네네네네. 느낌이 오죠? 가지에 네네네. 툭 한번 그어볼까요? 네네. 나뭇잎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나뭇잎, 이걸 립스트로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필버 브러쉬, 그러니까 보통 오벌 브러쉬라고 하는 브러쉬로 만든 나뭇잎은 굉장히 애기 같고 사랑스러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데이지 같이 여성스러운 꽃을 그릴 때는 이 필버 브러쉬를 좀 많이 이용을 하고요. 장미는 잎사귀가 조금 거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미 잎을 그릴 때는 플랫 브러쉬를
색깔을 많이 이용을 해요. 아, 예, 잎의 느낌들이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브러쉬로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는 로드 스트로크 보여드릴게요. 제일 쉬워요. 그래? 예, 아까 보셨던 플로딩 하셔서요. 그냥 툭 하고 긋는 선. 뭐였어? 예, 아무것도 안 했죠. 예, 이거는 보통 어느 때 많이 쓰냐면 체크 같은 거 그릴 때. 체크. 예, 체크 같은 거 그릴 때 일정한 두께로 한 번에 그리는 선을 그릴 때. 이게 마르고 난 다음에요. 다시 한번 이 선을 교차 한번 시켜볼까요? 화면에 보일까요? 예, 색상이 달라진 걸? 보여져. 네. 보입니다. 예, 그럼 색깔을 약간 다르게 쓰면 네. 그 부분만 약간 네, 네. 교차된 색깔로 중복돼서 네. 보이겠다. 그래서 저는 체크도 되게 간단하게 끝내요. 포카트기 끝났어요. 쉽게 네. 끝났네. 예, 끝났어요. 체크를 그릴 때에는 브러쉬의 넓이만 잘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브러쉬를 구입하시면 호스가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숫자가. 예, 이게 호스예요. 숫자가 커질수록 브러쉬의 넓이도 점점 커지거든요. 그래. 보통은 005부터 많이 시작을 하니까 더 얇게 나는 체크를 그리고 싶어 라고 하면 브러쉬를 00으로 구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조금 더 넓게 한 번에 긋겠어 라고 하면 2호 브러쉬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네. 다음은 데이지 스트로크를 보여드릴게요. 네. 데이지 스트로크는요 주로 플로딩을 많이 하거든요. 데이지 꽃 아시죠? 예, 되게 사랑스럽고 꽃을 보시면 둥근 모양이잖아요. 여성스러워 굉장히. 데이지 스트로크를 할 때에는 필복 브러쉬를 이용하시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브러쉬를 잡으실 때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브러쉬를 돌리는 방법과 아예 브러쉬를 비스듬하게 누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0도라고 보시면 제가 브러쉬를 어느 각도를 트는지 느껴지시나요? 네, 느껴집니다. 네, 이거를 70도 정도 틀을 거예요. 네. 이렇게. 그리고는 눌러서 그대로 당겨볼게요. 한 방에 되네, 물방울. 네, 물방울 모양이 한 방에 됐죠.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걸 데이지 스트로크라고 하고요. 저는 트는 게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눌렀다. 아니요. 그렇게 되면 눌렀다 떼면 아까 배웠는데 로드. 예, 맞아요. 로드 스트로크 되죠. 그래서 뾰족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로드 스트로크처럼 눌러주시고요. 눌렀습니다. 브러쉬를 돌려서 틀어줍니다. 나와요. 그것도 쉽겠다. 네, 근데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편한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각도를 줘서 빼느냐, 똑바로 놨다가 네. 살짝 돌려서 빼느냐. 네, 첫 번째 거는 브러쉬 각도를 이만큼 틀었었고요. 네. 그리고는 빼는 각도가 되게 중요한데 직선으로 뺐죠. 네, 두 번째는 수평으로 잡아서 빼는 각도는 이렇게 뺐는데 어떻게 뺐어요? 틀었어요. 예, 돌리면서 뺐어요. 네.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둘 중에 알겠습니다. 정말 연습하시면 쉽고 돼요. 재밌다, 진짜. 굉장히 재밌죠. 여러분들 많이 연습하세요. 자, 오발 스트로크는 플랫 브러쉬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짜잔! 제가 설명 없이 우선 가볼게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세요. 눈 깜짝할 사이에 너무 예쁜 꽃. 네, 꽃잎이 하나 완성이 됐죠. 네. 오발 스트로크 보시면 어떻게 꽃잎이 되냐고요? 한번 볼까요? 제가 연결시켜 볼까요, 얘를? 느껴지시나요? 이 오발 스트로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시작점서부터 내가 이 끝나는 점까지 우선은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컴퍼스 아시죠? 컴퍼스 말하는 거지? 예, 컴퍼스 돌리듯이 돌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색으로 말씀드리면 파란색 쪽을 축으로 흰색 쪽이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도 제가 강약을 주지 않고 한번 그냥 돌려볼게요. 네. 자, 돌릴게요. 컴퍼스입니다. 네, 이렇게 돌렸어요. 네. 어때요? 좀 재미가 없죠? 네. 네, 이렇게 돌리는 것을 살짝 강약을 줄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강약을 줘볼게요. 너무 재밌다. 자, 여기다 놓고 힘을 안 준 상태에서 돌리는데 살짝 힘을 지금 살짝 브러쉬 눌렀어요. 네, 눌렀어요. 네, 눌렀어요. 제가 조금 크게 그려볼게요. 이제 힘을 다시 뺄게요. 자, 이렇게 나와요. 일부러 지금 제가 구멍을 만들었어요. 왜 구멍을 일부러 만들었냐면 보시면 브러쉬 이동 경로가 보이죠? 보여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잎이 브러쉬의 폭보다 커질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이동 경로를 보시면 컴퍼스는 한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네네. 얘는 지금 파란색 쪽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기가 네, 막힙니다. 그런데 흰색 쪽을 보시면 완전히 돌아갔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안쪽 축과 바깥쪽 축의 각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잡으실 때 브러쉬가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필 잡듯이 꽉 잡으시면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부드럽게 네, 잡아야 맞아요. 되네요. 가볍게 엄지손과 검지손을 잡으셔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연습을 조금 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훨씬 잘 되는 거예요. 이 오벌 스트로크 네. 정말 매력적이다. 네, 저는 많은 스트로크를 다 배워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한다고 하면 데이지 스트로크와 오발 스트로크만 배우신다면 아마 웬만한 포크아트는 그래도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손톱안에 라는 생각이. 올리는 모든 네, 꽃을 다 그려낼 수 있고. 네, 그래서 진짜 예쁘다. 네, 두 가지는 꼭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만 공부해도 되겠다. 충분해. 아, 그쵸. 더 알려주세요. 네, 지금까지 스트로크와 로딩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